선교 멘토링.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 오늘 선임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신 임종표 선교사님을 오늘의 멘토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은 81년도에 케냐의 선교지에 들어가셔서 32년째 지금 선교사역을 하시고, 또 동중부 아프리카의 제1호 선교사님으로 또 EMA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셔서 지금 동부 아프리카의 5나라에서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을 전화로 모십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겁니까? 생방송은 아니고요. 네, 녹음으로 나가지만, 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 동지들, 그 쉽지 않은 타문화권에서의 선교 사역을 하시느라고, 또 고전 동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같은 사람들끼리 동지로서의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보살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고 안아주고 또 도와주면서 같이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일들을 마무리하는 과업을 마무리하는 일에 그 참여하신 것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의 경우를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래도 선교사로서 배우고 또 선교사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과정 중에 사실은 제가 혼자서 뭐를 배웠고 뭐 혼자 습득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뒤에 우리 목사님 같으신 귀한 분들이 멘토로서 늘 어려울 때마다 지도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도 선교 사역에 이렇게 인발부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늘 개인적으로도 늘 우리 임 목사님 또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동료 선교사의 문제가 뭐 여러 선교사님들, 선임 선교사님들 중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것은 이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성장통이다라고도 또 우리 김윤식 선교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성장통일 수 있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아픈 문제고, 또 오히려 심하면은 그 선교를 포기하고 선교지도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도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32년째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아마 많은 이런 신뢰들을 아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기억나시는 신뢰들이 있으신가요? 네, 신뢰야 많죠. 근데 이게 무엇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현장에 몸을 담고 일을 할 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충돌입니다. 갈등 혹은 충돌인데, 이제 우리 그 한국 그 형제들은 이런 충돌, 피할 수 없는 인에비터블한 사실을 자꾸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할 때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충돌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런 것을 이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일을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저는 첫째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선교가 서구인들하고 함께 했어요. 서구인들하고 함께 한 10년을 했는데 서구인들과의 부딪힘이 피할 수가 없었죠. 한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배움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카운터파트로 서구인들뿐만 아니고 동료 이제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하고도 충돌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저도 특별히 이제 저는 더 많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의 24시간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팀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충돌이 누구보다도 많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인 복음의 수행자들, 리시피언트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고인들 이런 삼각관계에서 그 충돌의 경험을 많이 했죠. 특히 뭐 제가 지금 딱 어느 것이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를 짚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매니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피할 수 없는 이 충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보통 그냥 여러 반응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무시하는 거. 이 문제는 뭐 별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것이 이제 폭발해 버리면 정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그 관계들이 훼손을 받고 또 이제 마귀가 이제 그런 그 영적인 연대도 깨트리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야 된다, 또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 오픈하는 기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선교사님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오픈하느냐 그런 것도 좀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문화 중에 특별히 그 천연 문화,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일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 필드로 나갔을 때 부딪히는 것을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려고 하는데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가는 저는 이제 문화적 배경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안 받았어요. 문화에 대한 훈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게 한국 선교사들, 필드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서로 한국 문화를 조금 공부를 하고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은 훈련이죠. 이제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충돌 혹은 갈등 관리를 다루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작년에나 금년에도 새로 생겼으면 모르겠지만, 서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필드에 나가서 부딪히는 경우로 인해서 낭비가 심하죠. 지금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충돌 혹은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이 지불하고 있는 그 낭비, 그 비용이 너무 큽니다. 저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선교 자원을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싶다고 그렇게 좀 어쩌면 너무 지나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훈련이 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충돌 관리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와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은 그동안의 숫자 노름에 그 거대한 선교사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됐지만, 이제는 2만 3, 4천 명이라고 숫자를 자랑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유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가서 일하고 있는 2만 3, 4천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케어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불했던 비용보다 더 큰 낭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게 제 전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활성화하고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현장 케어 시스템, 현장 케어를 확대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하는 것처럼 선교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컨티뉴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게 해야 된다. 또 어떤 간단히 잠깐 그 행사성으로 이 컨시스턴시 하지 않으면 이게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결성, 커넥티비티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장을 잘 살리기만 한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 선교가 매우 밝아질 것이다. 그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케어를 할 건가? 나는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말은 현장에 그 크로스 컬처럴한 경험이 없이 무슨 사이콜로지를 했다든가 이런 그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한계가 뭐냐면 크로스 컬처럴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스 컬처럴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지극히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필드에 있는 이런 케어 전문가, 케어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여기저기서 발탁하고 일으켜서 그분들을 이quip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활용함으로 전 선교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지금 요즘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우리 선교계에 이제 아마 한 30년 보통 이제 처음 나가신 분들이 시간을 30년 정도 이렇게 몇 분 선임들이 이렇게 지내고 보시면서 그래도 그 한국 사람들이 특성이 또 서로 이렇게 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은 그런 분의 그 외적인 조언이나 그 지도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서 스스로 좀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전문성 있는 그 분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 경험상에서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특히 부부들이 이런 때서는 서로 어떤 역할, 동료 선교사의 관계를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거가 지금 너무 우리가 지금 그 바닥이 없어요. 기초가 없다는 그 말이죠. 기본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을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필요성, 그 선교사 충돌 관리 내지는 갈등 관리의 필요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모멘텀,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좀 금방진 얘기인데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회, 포럼, 전략회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낭비가 영양가 없는데 지불하는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것을 보다 더 전문화된 부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또 한 번 발등을 찢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싸우는 데는 하나님도 피해가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안 되냐면 기본적인 awareness,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무슨 선교회의를 빨리 전문성으로 바꾸는데 그 1차적 작업이 나는 선교사 케어 쪽으로 기초를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모이는 모임에 왜 우리가 충돌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가 워크숍도 해보고 스스로가 발표도 해보고 스스로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모멘텀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통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풀어나가는 작업을 먼저 한다면 나는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결코 낭비는 안 될 것이다.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지금 저는 다음 달에 캄보디아 프롬펜에서 2일을 3일 동안 워크숍을 하러 갑니다.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이제 해보니까 되더라. 저는 늘 그런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아서 선교사들을 도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돕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질문이 또 우문이 된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다른 게 아니라, 박사님 이제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기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또 위기 관리가 거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렇지만 또 부부가 서로 이 위기를 같이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내 역할 또 남편의 역할이 나름대로 그 두 분 안에서 우선 서로들 또 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상대를 바라보면서 또 아픈 것들을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요. 남편 입장에서 또 아니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요. 부부지간 얘기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죠? 네네. 부부가 그러니까 함께 부부가 네, 다른 동료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부부가 어떻게 함께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또 실제적인 조언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힘드는 게 부부간의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 중에 넘버원이 부부간의 갈등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요즘에 무슨 다른 데서 하는 무슨 훈련이다 그런 데도 가고 그런데 그거는 저는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해보다 안 되니까 그런 데 가면 해결이 될 거다 해서 가는데 그렇다고 해결이 되어지는 건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선교사들이 특별히 부부가 가지고 있는 펠트 니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절실한 요구. 그런데 저로서는 역시 처음에 나갈 때 부부가 어떤 훈련을 받는가. 저는 참 럭키한 게 우리 부부가 같이 훈련을 이제 서구 선교단체 안에서 그런 것을 좀 받았거든요. 받은 게 럭키하죠. 우리도 필드에 있으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극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테스트를 몇 가지 했어요. 두 부부가. 네, 근데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가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근데 과학을 100%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과학이, 과학적인 그 방법론으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어떤 그 퍼스널리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속에 그 인성, 이 아주 성격이라고 그러죠. 퍼스널리티니까.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예를 들어서 MBTI 그 테스트라든가, 디스크 테스트라든가, 시마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돈을 좀 많이 주고,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의 결과를, 보고 우리 부부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아하, 그런, 저기를 무릎을 치게 됐어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저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그 ISTJ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저는 ENFP인데 머리가 움직이기 전에 가슴이 뛰면은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이제 훈련을 받았죠. 87년에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적용을 해보면 유행어로 각 훈련원마다 이런 거 다 해요. 하는데 제대로 이거를 소화시켜주는 사람이 10%가 될까 말까 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건가 하는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라든가 사후 훈련이라든가 그 팔로우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부부지간에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상담가 도우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거 부부들의 문제는 부부 스스로가 오픈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네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그 부부간의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존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뢰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죠. 그런데 신뢰와 이해는 시간이 많이 요하는 거고 그다음에 존경과 사랑은 즉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둥이 하나만 빠져도 관계가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가르친 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 부부 안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분 이런 부분에 전문가한테 좀 여쭤보시죠. 네. 목사님 그 뭐 MBTI 여러 가지 테스트 중에 MBTI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 우리 그 케냐에서 우리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선교를 배우고 일을 할 때 그 MBTI를 처음 받을 때 제가 ENTJ라고 이제 그 성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옆 사람들이 제가 ENTJ라는 걸 알고 나서는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저도 또 상대 다른 동료 선교사님들을 또 이해하기 시작했고, 또 제 그 아내도 이해를 했고, 예,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그 자기를 알아보는 거하고 또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게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나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틀이 있어야 그 틀에 따라서 사람을 이렇게 좀 맞춰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틀도 없이 무작정 그냥 뛰어들어서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보기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그 실제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를 과정 중에 그냥 한 요식 행위로 한다는데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몇 군데서 그거를 좀 더듬어 봤어요. 한국의
이제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 몇 사람이. 그런데 내가 그런 지적을 하니까 자기도 동의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면 우리가 참 혼자 놀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교사 케어 시스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상실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 한국 선교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보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네, 복잡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네, 처음에 선교는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는데 아니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선교사님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통합 측 우리 선교사님들 전체 이제 회장님으로 또 이제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봉사하시고 계시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의 문제를 뭐 혼자서 다 해결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제안을 영적인 원칙들이나 좀 제안을 주신다면 특별히 영적인 원칙을 좀 이렇게 좀 제안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성경적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그 한국 속담에 과부는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네, 그러듯이 선교사 사정은 선교사가 알아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조금 많은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혼자서 그냥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실수와 실패와 그 다음에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왜 그랬는가를 나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회장 뽑고 회장 뽑고 무슨 총무 뽑고 그러다가 세월 다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국적 문화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그 전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 시스템으로 줄을 엮을까 그 숙제를 지금 지난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째로 이번 10월 1일부터 3일까지 프놈펜에서 이제 이 전량 문제를 우리가 이제 케어 시스템을 줄을 어떻게 연결할까를 그 하나만 가지고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의 통합적 선교사들의 참여를 통해서 내려보내고 싶어요. 내려보낸다는 말은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제가 발로 찾아가고 뛰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제 선교의 챕터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지의 교회를 일구는 일에 올인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 선교를 살리는데 나가서 그 일은 뭐 발제한다고 나가고 그 영양가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손에 빌려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해보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에 제가 한 30~40%의 제 에너지를 쓰려고 지금 쓰고 있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빨리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자각을 하고 지역마다 그 유니트마다 이 케어를 위해서 첫째로는 책도 읽어야 되고 모임에도 그런 세미나도 참석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적용도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이제 듣다 보니까 그냥 혼자 개인이 싸워야 되는 문제를 넘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으로 정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케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좀 더 방향성이 생기고 또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네, 선교사님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이 개인 선교사님들의 그 동료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대해서 그냥 피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좀
나가고 정당하게 좀 오픈도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우리 이 시간까지 들으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현장 선교사님들에게 또 마지막 인사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지금 거룩한 일에 부름을 받아서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없는 건 아니죠. 도전이야 뭐 시시때때로 분초를 가리지 않고 도전이 도사리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그다음에 그 과정 그리고 사후 이 세 가지 부분을 잘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사전에 이 충돌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이런 그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내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눈을 뜨고 관심을 더 집중하고 기울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혼자 있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이거는 인에비터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하고 못 맞서 그런 게 아니고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오픈하고 이런 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니시티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선교사 자신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덮어버리지 말고 이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케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개발을 해내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보다 더 건강해져서 건강한 선교사로 건강한 선교적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좀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 맞다. 이제 사람이 건강해야 선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선교가 나올 건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선교적 열매가 전혀 참 내가 봐도 참 볼품이 없다. 그렇게 깨닫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서로 연결을 해서 이런 움직임을 자발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우리 저의 멘토이시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이게 공중파 방송이면은 제가 좀 말을 아껴야 되지만 이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아주 솔직하게 프랭클리하게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 개인 경우는 참 우리 저의 멘토이신 임종표 선교사님 같은 분이 늘 뒤에 계셔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는 가슴을 열고 제가 가서 기대고 또 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정말 좋은 언제나 그 인생의 또 선배로서 또 사역의 선배로서 멘토링을 해주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그게 참 제가 어려울 때 겪었던 그 과정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하우도 형성이 되고 남을 돕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맨콘 코칭이라고 맨콘 코칭. 네.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코칭하는 거를 함께 합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떼서 하지 말고 멘토링이라는 말이 너무 요즘에 또 유행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선교사를 돕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프놈펜 가실 때는 날씨가 거기는 좀 그래도 시원할 때죠. 지금은 11월이. 프놈펜은 더울 거예요. 덥고 한국은 지금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네. 하여튼 여행의 기후 변화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예. 우리 네, 케냐의 우리 사모님
자, 안녕하시죠? 예, 우리 와이프 또 저기 바이올라 PhD 프로그램 때문에 10월 말경에 미국에 들어가서 2주간 동안 공부할 겁니다. 아, 네. 오시면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선교사님 이제 우리 이 멘토링은 그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좋은 이슈들을 우리 현장 선교사님들이 저 같이 추천해서 그 저 먼저 선정되는 중요한 이슈들을 이렇게 좀 우리 지맨의 지도위원 되시고 또 멘토가 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멘토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네. 일 하시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그럼 안녕히 예,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케냐, 동부 아프리카 케냐에서 32년째 선교 사역을 하시고 그 동부 아프리카에서 그 여러 나라의 그 EMA라는 그 선교 단체를 현장에서 설립된 선교 단체를 세우셔서 동부 아프리카 한 5나라의 그 지부를 만드셔서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시고 또 리더로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멘토링에 대해서 특히 그 선교사의 그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을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덮어놓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들을 정면으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구조적으로 또 시스템으로 현장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개인의 그 성향, 그 MBTI라든지 뭐 디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의 성품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통해서 자신도 알고 또 다른 선교사님의 성향도 알고 성품도 알고 그러면서 그런 마찰들을 피해가고 조정해 가야 된다라고 또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다시 정말 깊게 우리 동료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또 더 많은 에너지가 나오도록 그것을 해나가야 될지 한번 기도하면서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